여수시 의회가 외유성 해외 연수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을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KBC가 관련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이번 해외 연수에는 여수시 의원 23명에 공무원 17명 등 40명이 참여했습니다. 통과 제한 높이를 지켜 터널을 통과하던 차량이 천장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광주와 전남에 지원한 특별교부금 116억 원이 섬 지역 급수 운반과 관정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뭄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단비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소외된 불우한 이웃을 위한 지역민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경제 한파 등 얇아진 주머니 사정 탓에 예년보다 성금액 모금이 저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시의회는 해외 연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당초 계획이 없던 공무원들까지 해외 연수에 끌어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문을 K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 어수선한 틈을 타 혈세 1억 3천만 원을 들여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난 여수시 의원은 23명. 취재진까지 따돌리며 허겁지겁 공항으로 떠나면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연수임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나랑 약속했잖아. 왜 그게 돌았어요? 왜? 아니 화양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오니까 화양면서 우리 오다 보니까 또 그쪽에 타고. 시의회는 해외 연수의 명분을 쌓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공무원을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가 입수한 여수시의회 공문입니다. 여수시립박물관 미술관 건립 연구를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3개국 연수 참여를 집행부에 요청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6명을 보내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유럽 박물관, 미술관 관광을 마치 연수처럼 보이기 위해서 얄팍한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렇게 시의원 23명을 수행하기 위해 따라간 시 집행부와 의회 사무국 직원 등 공무원은 모두 17명에 달합니다. 해외 연수 취재 받는 직렬 직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원래 해외 연수 계획은 없었는데 시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을 끌어들이고 취재진을 피해 도망다니는 여수시 의원들의 모습이 참으로 딱해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최근 광양에서 터널 통과 제한 높이보다 낮은 건설 차량이 터널을 통과하다가 천장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지자체가 들어놓은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 절차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배상 대상과 한도액이 제각각이어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선남진 씨는 고소 작업차, 이른바 스카이차를 몰고 광양의 한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터널 입구에 붙은 높이 표지판에는 4m가 적혀 있어 3.9m 높이인 자신의 차량은 당연히 통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과 도중 차량이 천장에 부딪히면서 크게 파손됐습니다. 천둥치는 소리처럼 위에서 다 망가지는 소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4.0m를 확인하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천장 높이는 4m가 맞는데 중간에 설치된 배수관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터널 상부에 물바지용 배관이 설치돼 있다 보니 천장의 높이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터널 관리 주체인 광양시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액은 한 건당 불과 최대 1,000만 원. 선 씨와 보험사 간 피해 산정액 차이가 커 결국 배상 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선 씨는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보험사에서 보험 불가 안내 통보를 했고 소송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리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영조물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 보험 납부액에 따라 배상 한도액이 1,000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르고 배상 대상 시설도 제각각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보험 배상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 고스란히 피해 시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5일째 접어들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가스연료비 23억 원을 체납한 시내버스 회사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버스 운행 중단 이후 협상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시민혈세가 버스 회사에 지원됐지만 연료비 체납으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포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인 내일과 모레에도 비상수송 차량을 운행합니다. 주말인 내일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서부 5에서 15cm, 서해안을 중심으로 2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광주와 장성, 무안 등 전남 16개 시군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영하 3도, 곡성 영하 7도 등 영하 7도에서 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에 116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섬 지역 급수 운반 같은 당장 시급한 사업은 물론 내년 봄 농사를 대비한 관정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말 그대로 단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받게 될 가뭄 특별 교부세는 각각 40억 원과 76억 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용현정수장 비상 도수관리 사업과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에, 전라남도는 섬 지역 급수 운반과 저수지 준설 등의 특별 교부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식순환 해소와 내년 봄 농사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급수차, 급수선 운행을 위한 운반급수비 등 75억 6천만 원이 지원되어 내년 3월까지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달 23일 완도 가뭄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결정에는 이 장관과 함께 전북 익산이 고향인 조수진 국민의 무원이 광주 전남의 극심한 가뭄 피해를 지속적으로 알려온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께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고하신 것 종합해서 예산 책정했다라는 말씀 듣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농민분들 그리고 광주 전남의 많은 분들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호남자치단체 현안을 책자로 만들어 대통령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했던 조 의원이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와 호남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는 지역민들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한파 등 얇아진 주머니 사정 탓에 예년보다 성금액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따뜻한 옷 갖고 싶어요. 아동시설 원아들이 고사리 손모아 빌었던 크리스마스 소망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광주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8명이 미리 산타로 변신해 아이들이 바라던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지역 아동에게 선물을 주는 미리 산타 행사는 올해로 4년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매년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말에 올해도 기꺼이 산타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기운이 늘 모아져서 우리 광주 사회에 사랑의 온도가 쑥쑥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은 올해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 온기는 예년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사랑의 온도탑의 경우 15일 기준 광주는 15.8도, 전남은 16.9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도를 달성하고
전남도 목표액을 넘어선 100.9도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대조적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모금 온도계가 24도였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지금 올해는 모금 환경이 지금 매우 안 좋다. 기업과 가게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찾아온 경제 한파가 이웃을 돕는 따뜻한 온기마저 꺼트리지 않도록 지역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지역 건설인들이 힘을 모아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광주광역시에 전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국제건설 대표이사와 정상기업 대표, 서준건설 대표 등 하나 되는 건설인 모임 임직원이 시청을 찾아 불우이웃 돕기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기부받은 성금으로 연탄 2만 5천 장을 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보류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박 전 국정원장 복당 문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16년 1월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합류했지만 그로부터 2년 뒤 당내 노선 차이로 국민의당에서도 탈당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EBS 수능 특갈 문제를 똑같이 시험에 출제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잇따라 재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북구현 고등학교 물리교사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25문항을 모두 EBS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출제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지난 14일 재시험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15문항도 EBS 수능 특강과 똑같았으며 학생들은 오는 21일 중간고사도 다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13일 낮 12시 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수백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48살 A 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자신의 채무 관계인과 닮아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옷장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숫자를 외운 뒤 옷장을 열어 지갑을 꺼내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광주 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소속인 걸로 확인됐고 경찰은 A 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생산한 화약을 가득 실은 폭발물 운송 차량이 출근길 여수 시내 한복판에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화공장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K9 자주포 추진체 화약을 싣고 운행하던 24톤 트럭이 고장으로 멈춰서는 바람에 출근길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고 트럭은 15톤 분량의 화약을 싣고 충북의 한 군부대로 향하다 브레이크 에어가 차지 않으면서 운행을 중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화가 호위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대응도 부실한 걸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던 강인규 전 나주시장의 측근에게 벌금형을, 아들과 공무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9월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을 구입해 선거 구민과 당원 등 234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나주시장의 측근 정모 씨와 임모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